빅텐트라는 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한겨울이지만은 빅텐트 치기 어렵죠. 한겨울에 폴대가 얼음에 들어가겠어요? 네. 하지만은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3번을 할 거고, 저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거든요. 그것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리라고 봐요. 예, 그만큼 이번에 공천 이 파동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요, 기존 정당의 탈당파 연합이거나 또는 낙천자 연합이 제3지대의 빅텐트 아래 모이는 꼴이 될 수 있어요. 방금 어느 기자가 한 얘기, 공통의 가치가 뭡니까? 이게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돈물 터진 신당 창당, 문제는 돈과 조직력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. 왜냐? 여기 마지막 문단을 좀 볼까요? 이낙연 신당이나 원칙과 상식은 창당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를 만들어서 최대 50억 원까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. 하지만 국가의 경상보조금을 대폭 확보하려면 현역 의원이 20명을 넘어야 하고, 안 그러면 최소 5명은 돼야 일정 부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정치권에선 양측의 연대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. 최소 5명 이상, 20명은 돼야 국고보조금을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 일단 원칙과 상식 의원들 3명이 있습니다. 그럼 최소 5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2명의 현역 의원이 최소한 더 필요하다라는 건데, 윤영걸 대표님. 네. 이 2명의 현역도 채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? 저는 뭐 당연히 채울 수 있다고 당연히 봐요. 채운다. 왜 그러냐면 지금 민주당 공천이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. 어제도 뭐 적격 뭐 통과할 때도 보면 저격 공천 뭐 이런 거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? 저는 뭐 많이 나올 거로 봅니다.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6명이거든요. 네. 최소한 이제 7명이 되면은 기호 3번. 네. 기호 3번하고 4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서로 몸집을 불릴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사람들, 이준석 개혁신당, 저는 합칠 걸로 봐요. 예, 여태까지 우리 정치상 네.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성공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. 네. 김종필 대표라든지 과거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은 개인의 명망가 위주로,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개인 위주로 했거든요. 네. 대권도전. 빅텐트라는 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었어요. 그래서 한겨울이지만은 빅텐트 치기 어렵죠. 한겨울에 폴대가 얼음에 들어가겠어요? 네. 하지만은 그만큼 필요성이 크다. 그래서 저는 당연히 3번을 할 거고, 저는 원내 교섭단체 20석이거든요. 그것까지도 저는 가능할 거리라고 봐요. 예, 그만큼 이번에 공천 이 파동 후유증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20석 정도는 구정을 설을 전후해서 저는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, 가장 큰 거는 저는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낙연 대표와의 그 네. 관계. 예, 어제 이낙연 대표도 그 기자회견하면서 그랬잖아요. 내가 뭘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다. 뭐 국회의원 출마도 안 하고 내가 허드렛물이 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네. 펌프질할 때 마중물 넣는 거. 그게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이고 양보하는 모습은 좋은데, 국민들이 이낙연을 선뜻 택하지 못하고 지지자들이 안 따라오고 국회의원들이 안 따라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낙연 대표가 그 뭐라 그럴까, 권력 의지. 네. 이게 좀 약하거든요. 온건 합리적이긴 한데 권력 의지, 투쟁 의지. 예를 들면 아버지 묘소 가서 얼마 전에도 눈물을 흘렸는데, 네. 거기서는 아서왕처럼 에스컬리버 검을 뽑아야죠. 좀 더 투쟁을 할 수 있는, 뭐 72세에 어제 출사표로 던지고 나간 거는 좋지만은 네. 그만큼 권력 의지 갖고 국민들이나 지지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가, 그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아, 이낙연 전 대표가 좀 더 권력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. 에스칼리버 칼을 좀 뽑아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금 하셨어요. 네. 그러면서 관건은 이준석 신당과 연대일 텐데 난 연대한다고 본다라고 지금 전망을 주셨는데, 지금 원칙과 상식 말고 사실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연대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다음 기사 볼까요? 이낙연 새 정치 세력 만들겠다. 보수와 동거까지 산 넘어 산. 보수와 동거, 보수 세력까지도 같이 동거 함께할 수 있겠느냐.
요걸 지금 넘어야 된다. 다만 산 넘어 산이다. 쉽진 않다라는 얘기가 제목에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말씀 중에 나왔죠.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신당과도 함께할 수 있을 거다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 얘기 들어보고 오시죠.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. 지금의 나라를 망가뜨릴 정도로 왜곡되고 있는 이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는 일,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. 그 제3지대 빅텐트가 현실화되면 굉장히 그 넓은 스펙트럼의 그 정치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분들을 결합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습니까? 스펙트럼 말씀했는데 거듭 같은 말씀의 반복입니다.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. 네,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신당과 연대할 수 있습니까? 라는 이런 질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. DJP 연합이 있지 않습니까? 그때보단 가깝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윤경호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? DJP 연합보다 거리가 가깝다고 보십니까? 저한테 잣대가 없어서 DJP 연합의 거리와 지금의 거리 잘 측정은 못하겠어요. 그러나 정당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네. 저는 쉽지 않다. 그리고 너무 늦었다. 선거용 급조된 정당이 성공한 사례요? 뭐 안철수 대표 2016년 선거였나요? 그때 사실 가장 작용했던 건 문재인 당시 대표의 호남 홀대론 때문에 호남 지역에서 전라남도, 전라북도, 광주 지역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왕창 밀어줬던 그거거든요. 근데 지금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. 과연 그게 똑같이 등치가 될 수 있느냐. 자칫 잘못하면요. 기존 정당의 탈당파 연합이거나 또는 낙천자 연합이 제3지대의 빅텐트 아래 모이는 꼴이 될 수 있어요. 방금 어느 기자가 한 얘기, 공통의 가치가 뭡니까? 이게 이해관계가 부딪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. 기왕 이낙연 대표가 1인 정당, 방탄 정당,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더라? 극단적인 진영 대결, 네. 혐오와 증오의 양당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의 대척점에 있는 대화와 조정의 다당제 그리고 포용 이런 얘기를 할 거였으면 네. 사실 진작부터 좀 노력을 하시지.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정강 정책 내세워서 네. 뭔가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제가 제3 세력으로서 선택의 대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누구하고 연합하든 뭐라고 하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그 공통의 가치라는 거 없잖아요. 단지 기존 정당의 탈당파 그리고 낙천자 연합 그걸로 과연 정당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?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너무 늦었다 시점이.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. 네.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은 지금 제목처럼 산 넘어 산이다. 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. 근데 관건은 지금 만약에 이낙연 신당과 이준석 신당이 함께 하려면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생각과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이 뭔가 합치가 돼야 되는 거죠. 말씀처럼. 이낙연 전 대표는 뭔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. 다음 기사 볼까요? 이낙연 뜻 같으면 누구라도 협력. 이준석 엄중 이미지 부담. 네.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. 이걸 볼까요? 이준석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 전 대표가 엄중낙연이란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함께하기 힘들다고 말했다. 네. 근데 사실 뭐 엄중낙연이라는 이런 이미지, 뭐 정치인의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는 뭐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가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습니다. 그 얘기를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. 저희 개혁신당의 방향성에 맞춰서 한국의 희망도 일부 정책에 대한 관점을
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. 뭐 다른 세력과의 사이에 지금 뭐 한강 정도의 차이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한국의 희망과의 사이에는 청계천 정도가 놓여 있다. 예,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네, 양향자 의원이 속해 있는 한국의 희망 여기와는 청계천 정도의 거리다. 그리고 다른 세력들 여기 말한 다른 세력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도 사실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. 이 다른 세력과는 한강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. 그럼 김상일 위원님, 네. 청계천과 한강의 차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 거냐, 좁힐 수 있는 차이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? 뭐 충분히 좁힐 수 있는 차이라고 저는 보고요. DJ와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. DJ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반독재, 민주화. 정당이 민주화돼야죠. 공적 책임을 져야죠. 네. 그리고 인권, 남북화해. 인권, 그 안에서 다양성이 존중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돼야죠. 지금의 상황 중도 무시입니다. 중도 무시. 국민으로 보지도 않는 중도 무시. 지금 중도가 어느 정도 각성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. 그 요구, 양당에서 너무 치열하게 자기 이익을 싸우는데 짜증나 있고 염증을 느낀다. 네. 충분히 중도를 지지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다. 물론 그러려면 확실한 그 방향이 보여야 돼요. 근데 아까 한강의 차이, 자 노무현의 길을 한번 보시죠. 대연정을 하겠다고 했어요. 네. 대연정. 자 의석을 한쪽이 승자 독식하지 않고 중대선거구나 이런 걸로 나눠서 양 정당이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면 모든 내각의 임명권이라는 걸 그 한나라당에 넘기고 대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자 지금요 이 중도로 가는 사람들은 약간의 정책적 차이가 있어도요 얼마든지 연정 내지는 뭐 미국에 보십시오. 연방제 국가잖아요. 네. 연방제 국가예요. 주가 주권적인 행위를 하는데 국가입니다. 이 정당도 어느 정도의 개파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노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치와 큰 이 우리나라의 정치의 큰 흐름을 바꾸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네. 그 안에서 얼마든지 먼저 우선순위의 목표를 함께 한다는 어떤 원칙을 세우면 그 차이들은 그 안에서 개파 정치나 노선 정치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연방제 정당 비슷하게 저는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요. 지금의 시대 정신은 국민의 삶을 앞에 놓는 것 이것이다. 지금 자기 진영 그리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무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네. 노무현 전 대통령도 대연정 제안하지 않았었냐. 그것과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다르냐. 국민이 바라는 바를 위해서라면 하나로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절대 뭐 한강의 거리, 청계천의 거리 멀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. 네. 지금 청계천의 거리, 한강의 거리, 이 거리가 얼마인지 사실 모르겠습니다. 다만 이 거리가 정말 얼마큼 되는지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두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겠죠.